난방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 난방비 폭탄 이렇게 지금 하는데 폭탄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난방비 급등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폭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예, 정도로 뭐 그런 면이 심각한 있겠습니다. 사안이라는 점은 동의를 하시죠? 예.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방비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 지수가 상승률이 31.7%인데 이게 24년 9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총 320여만 가구가 지금 적자 가구가 될 그런 전망에 있고요. 중산층에서도 15만 가구 정도가 지금 적자 가구로 전환될 것으로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게 거의 땜질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는. 지금 이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고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만 의원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상공인 중에 99%가 난방비 폭탄 때문에 힘들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너무 등한시한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아예 내놓지를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난 7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장관님, 그 정말 추운 한겨울에 이 난방 안 되는 찬 곳에서 정말 견뎌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한덕수 총리의 이런 말을 듣는 정말 이 연탄이 없어서 찬방에서 이 주무셔야 되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 말은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산층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중산층 그 대책 내놓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정책 안 한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총리가 지금 반기 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지금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지원한다고 1,800억 정도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유럽을 한번 보시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난방비 지원을 57조 정도 하고 프랑스는 28조 정도 지금 지원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재정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독일하고 프랑스처럼 못할 이유가 지금 뭐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정확한 입장을 소리 나게 주지. 줬어.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재정 투입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 아니면 현 정부가 추운 겨울 지나고 더운 여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난방비 부담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 사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제가 한번 항상 이런 정책을 할 때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또 싸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에너지의 공급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가스공사의 그 가스 공급 능력 자체가 지금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으로 넓히는 방안, 그다음에 중산층으로 또 확대하는 방안 같은 건 상당한 재원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예산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 기능이 좀 살아나야 소비자들이 좀 중장기로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나 가구 모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가격 기능도 좀 제고를 해야 되는 필요도 아직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유럽에서 이제 지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원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이미 가스 가격이 2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오른 상태에서 일부 지원이 가는 거고 저희는 작년에 지난 정부에서 2번 올리고 새 정부에서 2번 올렸는데 다 합쳐서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런 인상률의 차이 때문에 그런 지원의 또 차이가 또 좀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이나 제안이나 또는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은 에너지 정책 자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제대로 안정해가고 그다음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더 큰 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뇌관을 제거하는 과정을 제가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좀 불가피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시을 김혜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지난달 수출이 16.6%가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가 역대 월 최대 폭인 12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해 1월에는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이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수출이 구조에 늪에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1.4%입니다. 8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1월 기준으로 보면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이게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마이너스 44.5% 급감을 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과거의 어떤 정책을 답습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결국은 이 무역 부분에 대한 무대응 무대책, 무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양날개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의 수출이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반도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ICT 산업 자체가 지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투수가 되게 많았을 때 상당히 성장을 빨리 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그 성장세가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수출이 안 좋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IT 업체들이 다 감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도 그런 면에서 수출이 상당히 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관님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 질의 시간이 이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MF가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하향시켰습니다. 도대체 이제 해법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노조 파업 때문에 수출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월에 더 줄었어요. 이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생기겠다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이게 지난해 말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이 산업부 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성장 전망이 밝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워낙 수출 비중이 높고 또 내수는 비교적 규모가 적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유난히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이나 주력 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그런 대로 괜찮다
또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게 사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있기 어렵습니다. 단방약이 사실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의 총체적인 지표가 수출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만을 위한 어떤 이 타겟팅된 단방약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넓은 산업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다 경쟁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한 대책은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셨겠지만 전 산업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R&D라든지 인력 공급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투자 타이밍 촉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그런 세액 공제 상향 노력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 기업들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이게 보험료 전 세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판 IRA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의 IRA를 시작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일어나서 세계의 여러 투자를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에 상당히 지형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는 가장 좋은 IRA는 우리나라가 가장 투자하기 좋고 가장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좀 준다고 해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갈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해외 다니면서 유수한 CEO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우리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딱 첫 마디가 첨단 산업 인력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조금 보정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은 길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첨단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나 그걸 제일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미국의 IRA처럼 보정을 주는 방법도 앞으로 늘려나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이 필요한 첨단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 개혁을 한다든지 인력 공급을 늘린다든지 규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고치는 게 한국판 IRA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몰라서 이런 법을 만들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세계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진짜 이 고민을 크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력하고 제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예산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요. 예, 그런 노력은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또 미국의 IRA가 사실은 얼마나 성공적일까 결과적으로 산업적으로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면이 있고요. 또 이런 평도 있습니다. 지난 워싱턴 포스트의 작년에 난 기사는 미국의 10대 정책 실패 사례 중에서 3등이 IRA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IRA의 산업적인 임팩트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도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국회와 협의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예산 조치는 저희가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님 계신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역시 저도 그거는 KDN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에 이 YTN 지분 매각 관련해 가지고 수없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질의할 때 한전 KDN의 YTN 지분을 한경에 매각하기로 사전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결코 그거 아니다. 한경이 그거를 YTN 지분을 매입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매입할 이유가 없다. 사전 한경 얘기는 전혀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적어도 어떻게- 제가 한경이 매입할 의도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묻겠습니다. 예. YTN 지분을 한경이 매입해서 한경이 YTN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이제 매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거나 지금 제가 과정을 잘 모르기 전에 때문에 질의한 것하고 그 답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이 한전 KDN의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YTN의 민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건 우리 정부 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전체의 재정 건전화 또 그 효율화 차원에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한전 KDN의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중간에서 그때 기재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시한 것처럼 저한테 직접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재부의 저희가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기재부의 일관된 방침,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그래서 각 그 공공기관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들이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많이 효율화 작업에 같이 바뀌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YTN 지분 이 매각 이 부분 이게 한전 KDN이 YTN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보도 채널에 대한 공적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민영화 차원에서 한전 KDN이나 그다음에 마사의 지분을 보이지 않는 손이 팔도록 만들고 그게 대통령하고 특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환경이 YTN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잊어먹으신 겁니까? 지금 어디 발뺌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뭐 어떤 사람들이 사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팔고자 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안 둔다고요? 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고, 여러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경에 대해서 PPT가 띄우면서 이 질의 다 했습니다. 장관의 답변 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그러고, 관심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거를 장관이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전 KDN의 지분 매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5월까지 매각 주관사가 결정이 되고 몇 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게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장관 아닌가요?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제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예. 를 제끼고 지금 그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DN의 문제인데 그 장관님을 제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구죠? 기재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거를 그 자료를 정부 고위 관계자 이런 거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장관님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정부 내에서 발표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예. 발표를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봤을 텐데요. 발표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말을 전달을 하고 그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기 주무부처 이 장관님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시잖아요. 확인해서 이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한전 KDN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